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보조금 폐지 등 악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반도체 업계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먼저 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 원익 IPS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의 닥칠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리인데 저마다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반도체 보조금 폐지 우려와 관세 부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투자 여건 변화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조금 지원을 믿고 막대한 투자를 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미국 행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 업계 간담회는 약 1시간 정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회의 이후 관계자들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오늘 좀 어떤 내용이 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오늘은 저희 사안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투자와 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도 양국이 반도체 동맹국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간격으로 반도체 업계와 조선 업계가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자,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선업계 쪽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조선업계는 신정부 출범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반도체 업계와 달리 조선업계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J중공업 등 조선업계 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조선 분야 협력 통화 내용을 부각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 대통령님과의 첫 통화에서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이례적이고 매우 고무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하여 쇠퇴한 미국 조선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미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특히 미국 함정의 MRO 사업 등 방위 산업 분야 협력 기대감이 큰 상황.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HJ중공업도 지난 9월 MRO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자격 사항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조는 물론이고 MRO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빅2가 아니고 중견 조선소로서 또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HD현대중공업도 내년부터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함정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적이 많이 있고 현재 해외 MRO도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 슬롯이 여유가 없어서 속도 조절을 올해는 좀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이날 국제 무기거래 규정과 상호 국방조달 협정 그리고 상선 협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여러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9을 LA 오토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이오닉 라인업을 대형으로 확대해 최대 7명이 탈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웅모 기자입니다. 미국 LA의 할리우드 간판 아래 넓은 도로 위를 각양각색의 차들이 누빕니다. 문화교류의 용광로로 불리는 미국답게 생김새와 생산지가 제각기 다른 차들 사이서 유독 이질적인 생김새의 전기차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대형 SUV 아이오닉 9입니다.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캐릭터 라인 없이 뭉툭한 외형이지만 전비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요소를 접목해 공기저항 계수 0.26을 달성한 아이오닉 9은 항속형과 성능형 모델로 나뉩니다. To get the AER of 335 miles of electric range, we worked hard on a couple features, including aerodynamics. You can see by the silhouette of the vehicle, right? We have a low drag coefficient, but we also worked on other elements as well, including lightweighting materials. In addition to optimizing our powertrain system to eke out the most efficiency out of the battery that is installed in the vehicle, really results in that 335 miles of all-electric range or 620 kilometers. 헤드와 뒷공간 전체를 감싸는 리어 램프는 픽셀 형태로 알알이 박혀 있고 바퀴를 감싸는 프레임은 차체와 한 몸인 듯 독특한 모습입니다. 램프를 구성하는 픽셀 디자인은 센터 콘솔 등 인테리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트림과 옵션에 따라 구성도 달라지는데 2열 시트 선택에 따라 좌석을 180도 돌려 서로 마주 볼 수 있으며 또 아이오닉 시리즈만의 개성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선택 가능합니다. 3열석은 180cm를 훌쩍 넘는 성인 남성이 앉아도 머리 윗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On that wall, fashion being part of it, there were some beautiful images of the handbag. We didn't want to do a car which is shouting at you. Understated, clean, smooth, elegant, but still with an amount of power. And this is the line that separates the front form from the rear form on the handbag.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을 세워 현지 대응력을 높이고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한 노림수는 불투명해졌지만 소비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누적 판매 2위를 기록한 바 있는 현대차그룹. 미국인이 좋아하는 큰 덩치와 미래차인 양 생소한 외형, 500km가 넘는 일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등 전기차의 약점을 보완한 아이오닉 9이 먼저 북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아의 EV9을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GS건설이 22년 만에 아파트 브랜드 자이의 로고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공사 현장 붕괴 등으로 퇴색된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생각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GS건설이 브랜드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2002년 자이 브랜드를 출시한 후 22년 만에 새 BI를 선보인 겁니다. 아파트 브랜드 자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고와 브랜드 의미를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자이의 가장 큰 변화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가치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급자 관점의 브랜드는 고객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성을 넘어 고객의 삶과 감성을 담아낸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새 로고는 이달 분양하는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우는 등 브랜드 차별화 전략을 선택한 다른 건설사와는 달리 단일 브랜드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에는 고객님들에게 또 혹시 다른 가치로 제공하는 것 붙일 수 있고 결국 하이엔드 브랜드 외에는 고객님들에게 외면받거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위한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층과 1인 가구를 위한 평면을 비롯해 다양한 신평면을 개발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사업에선 향후 2, 3년은 정부 정책에 맞춰 도시정비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선 사업성이 나오는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올해 실적은 순항 중입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1천억 원, 8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은 약 2조 5,500억 원으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시장 강자로 재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ST큐브의 혁신 신약 넬마스토바트가 임상 일상을 통해 우수한 유효성과 안전성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 신약은 사실 임상 일상 진입 전부터 이 글로벌 빅파바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TN1A1 ST큐브가 타깃하는 면역 체크포인트입니다. 전임상에서 이미 유효성을 확인한 회사는 이번에 임상 일상 결과를 확보하면서 사업화에 한층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임상 일상 주목할 점과 사업화 전략 들어봤습니다. 치료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다른 약이 듣지 않는 환자들의 반응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오버롤 서바이벌이나 여러 가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잘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페이즈 1을 했고요. 저희가 꼭 의도하고 이렇게 그 환자를 모집한 건 아닌데 환자 43명 중에 여러 그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들었던 암들이 특히 대장암이라든지 소세포 폐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난소암, 그 다음에 뭐 그 두경부 폐암 뭐 이런 암들이 굉장히 좋은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페이즈 1B, 2를 소세포 폐암하고 그 다음에 대장암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 SITC 미팅에서도 실제로 그 빅팜에서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중견 회사들이 와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디스커션을 해보자 즉시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계속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전임 상태에서부터 계속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연락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요번에 가서 느낀 거는 임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기존에 저희가 파트너링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하고 지금 환경하고는 저희가 많은 데이터 축적과 많은 검증, 임상 1상 또는 임상 1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과 관련돼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좋은 조건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 파트너십과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블록버스터급 약으로 성장했던 다른 면역 항암제들의 이상의 그런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그런 디스커션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본 확충은 물론 이제 저희 이해관계인 회사와 3자배 정도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주주 일반 공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본 확충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적인 허들, 재무적인 허들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마커를 통한 임상 설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삼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장치 전문기업 이지트로닉스가 이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택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에 진출합니다. 강찬호 대표를 김홍모 기자가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전력 제어, 변환장비 생산에서 구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기라는 신사업 확장에 나선 이지트로닉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변화의 폭폭을 성큼 내딛는 회사의 경쟁력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지트로닉스는 전력 변환 장치를 개발,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자제품에는 모든 전력 변환 장치가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전력 변환 장치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EPT라고 하는 파워트레인, 모터 제어를 하는 인버터랑 DC-DC 컨버터,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충전기, 그걸 온보드 차저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급속 충전기,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 이게 저희가 이제 메인이고요.
배터리가 화재가 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항상 있어요. 화재가 나기 전에 열 폭주가 일어나고 열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열을 감지해서 그 폭발하기 전에 이제 충전을 멈춘다든가 그런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 AI 쪽에는 이제 충전을 저희가 이제 커넥터로 꽂지만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다 오토매틱으로 차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자체도 자동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전에 미국에 지사를 세웠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시장 이외에 유럽 시장에도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와 DC-DC 컨버터, 그 다음에 충전기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표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왔지만 이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에서 제조해서 납품하는 게 원가 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고객이 바로 저희가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나 대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법인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 그걸 이제 교두보로 해서 ESS를 적용해서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까지 저희가 이제 영역을 넓히려고 전기 자동차의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고 제일 많은 수요를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다. 물론 중국하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하고 원가 경쟁력에서 많이 우리가 뒤지고 있지만 저는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는 생각으로 중국의 그 큰 시장에 내가 한번 뛰어 들어가 보자. 그래서 중국의 완성차 자동차 업체를 겨냥해서 중국과 함께 같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실력과 기술, 원가 경쟁력만 있다면 분명히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미 글로벌의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를 전초 기지로 세우고 미국, 영국 등 해외 자회사를 중심으로 수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건설 사업 관리 회사인 한미글로벌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문을 두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약 1,0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교통, 에너지 등 건설 인프라 재건 수요가 높아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건설 사업 관리 PM입니다. PM은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감리, 사후 관리 등 건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건설공사에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미글로벌은 폴란드를 전초 기지로 삼고 영국 자회사 K2그룹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진출합니다. 우크라 지역에 이제 진입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이제 주로 폴란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폴란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전진 기지를 설립을 했고 실제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적절한 현지 기업이 있으면 M&A를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관련되는 유럽 회사들하고 조인트 벤처라든지 또는 단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하여튼 저희들 수주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만큼 오텍 등 미국 기업인 세계 자회사도 우크라이나 진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그룹사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사업화 단계에서 입찰을 통해 들어가기 유리한 구조를 만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글로벌 현재까지 약 60개국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만 약 500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PM사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시킨 우크라 재건 사업 진출이 미국, 중동을 잇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이 직접 투자자들 앞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의존성을 줄이고 글로벌 기업들과
매출 비중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웅모 기자입니다. 2027년까지 연평균 8%대 매출 성장과 최대 6%의 영업이익률 달성, 이를 통한 글로벌 톱3 부품사로의 도약. 이규석 사장이 대외기업 설명에서 밝힌 현대모비스의 중장기 성장 전략 목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사 중심의 매출 구조를 극복하는 성장을 위해 2033년에는 부품 부문의 글로벌 완성차 대상 매출 비중을 40%로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현대모비스의 매출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은 각각 40.7%, 35.2%로 총 75.9%에 달하는데 이를 60%까지 낮추겠다는 설명.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SDV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파괴적 변화에 대비하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탑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에 집중한 동안 잠시 정체 기기를 경험하게 됐지만 이제는 수익성 기반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화 분야에서는 그룹사의 전략에 맞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 구동 시스템의 개발 및 글로벌 수주를 확대합니다. 셰시 안전 분야에서는 기계 장치를 전기 신호로 대체하는 전자식 제동 시스템, 전자식 조향 장치 등 고부가 가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인 총주주 환원율을 확대하고 이 기간에 보유한 자기 주식도 소각합니다. 배당 금액과 자기 주식 매입 소각 금액을 합한 TSR을 지난 3개년 평균 19.7%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대규모 투자 집행으로 인해 연도별로 운영하던 주주환원 정책을 내년부터 3개년 동안 유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는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와 같은 미래 사업도 지속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올해 초 시작된 의정 갈등이 국내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영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연세의료원도 상반기에만 1,2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기부형 펀드, 연구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제19대 연세의료원장에 취임한 금기창 원장. 취임과 함께 맞이한 것은 공교롭게도 의정 사태였습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병원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고 경영난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금 원장은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진료 수익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밀의료, 신의료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 이익, 진료 이익은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부금이라든지 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 기술 지주 회사의 그런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 지주 회사를 상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허를 우리가 라이센싱 아웃한다든지. 마이너스 0.5 의료 사태가 일어나기 전 지난해 연세의료원의 진료 수익률입니다.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 추정 손실이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수익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한 7년 동안 약 한 5천억의 기부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의료 수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와 진료가 같이 병행되는 그런 4차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투자도 하면서. 실제로 연세의료원은 올해 상반기 신진 교수의 연구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16억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 특허나 기술 이전 관련 전문 인력도 적극 육성에 나섰는데 이로 인해 올해 10월까지 305건의 특허를 출원, 23건이 기술 이전에 성공해 계약액만 1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연구와 진료를 같이 하면서 중증 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4차 병원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유수민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 7만 달러 선을 밑돌던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뒤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여파로 상승세는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레티지의 대량 매수 소식에 시장은 다시 반등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대선과 함께 진행된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이제 휩쓸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하원의 어떤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시장 구조 법안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지체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빨리 책정이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첫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규제론자인 겐슬러 위원장이 해임된다면 시장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SEC 위원장을 후보로 올릴 수 있고 그거를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은 위원장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가정을 하면 사실은 사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가상자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매수 방법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사실 거치식보다는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